한류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K-팝부터 시작해서 영화, 드라마, 음식, 여러가지 문화가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중 예전부터 인터넷에 올라오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바로 IS 테러 집단의 전투 사진. 하지만 사진에 이상한 점이 있는데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뭔가 낯이 익습니다. 바로 현대기아차의 포터. 어쩌다 우리나라의 차들이 중동전쟁에 쓰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3세계 가난한 무장세력 혹은 게릴라들이 전술 상징으로 불리는 테크니컬 트럭으로 국산차들이 애용되고 있어 그렇습니다. 테크니컬 트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991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에 국제구호단체들은 기아의 허덕이는 소말리아에 들어가 구호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런데 내전으로 치안이 악화되자 이들은 소말리아 무장세력을 경호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들은 현지 경호, 치안 유지 등의 이유로 무장세력들에게 기술 원조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합니다. 무장세력은 그 돈으로 오프로드에 적합한 픽업트럭, SUV 차량과 소총을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차량에 무장을 장착하는 개조 자금으로 쓰게 됩니다. 초반에 테크니컬 트럭으로 가장 많이 쓰인 자동차는 토요타 자동차였는데요. 1970년대 중반에 사하라 아프리카 지역부터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뒷칸에 중무기를 장착한 토요타 픽업 트럭들이 즐비에 섰습니다. 심지어 1980년대에는 리비아와 차드의 분쟁에서 광범위하게 토요타 픽업 트럭이 이용되면서 이 전쟁의 이름까지 토요타 전쟁으로 알려지게 될 정도였습니다. 테크니컬은 2011년 아프리카 중동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을 거치며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대표 사례가 리비아 내전인데 리비아 정부군이나 반정부 시위대나 테크니컬을 적극 활용한 것까지는 같았으나 차이는 화력과 기술에 있었습니다. 반군은 원래 공대지로 개발된 구소련제 S5 로켓과 보병 장갑차 BMP-1 포신을 잘라 수백 대의 트럭에 탑재했습니다. 반군 지도자 후삼 나자이르는 회고록에서 우수한 연비 등 반군에게 부족한 화력을 테크니컬이 보완해준 덕분에 수도 트리폴리로의 진격이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규군에 뒤지지 않는 기술 혁신과 무기의 대형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테크니컬이 각광받는 전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 저개발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값싸고 구하기 쉬워서입니다. 납작한 차체로 유명한 미군의 대표 수송 차량 험비가 대당 19만 달러 2억 2천만 원인 반면 테크니컬은 개조 비용을 포함해도 수백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밀수는 테크니컬이 만연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2015년 10월 IS가 중동 지역에서 급격히 세를 불릴 당시 미 재무부는 토요타에 한 가지 이상한 요청을 했습니다. IS가 왜 그렇게 많은 토요타 테크니컬을 보유하게 됐는지 설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IS의 시리아 거점 라카에서 조직원들이 하이럭스와 랜드크루저를 타고 깃발을 휘날리며 카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심지어 2014-2015년 최신형 모델까지 있었습니다. IS는 밀수로 다량의 테크니컬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 공영 라디오 방송 퍼블릭 라디오는 2014년 국무부가 토요타 트럭 43대를 시리아 반군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는데 해당 차량이 거강골을 거쳐 IS에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제인권단체 글로벌 위트니스가 수단 중군사 조직 RSF가 소유한 1000대 넘는 토요타 트럭들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봤더니 걸프만 국가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요타 차량이 IS 브랜드 중 하나가 됐다는 분석이 허언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토요타를 사용해온 반군들이 새로 눈독들인 차량이 있었으니 이삿짐 차량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포터나 마이티 같은 차량들이 토요타의 픽업 트럭과 비교해서 가격이 싸고 한국산 트럭 자체가 과적이 일상인 국내 환경에 특화되어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다연장 로켓이나 대공 기관포 같은 중화기들을 싣고 다녀도 쌩쌩해서 군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토요타보다 현대기아의 차량들이 보이는 횟수가 늘어났고 더 많은 개조 차량 사진들이 인터넷에 떠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동 반군들에게 입지를 다지게 된 현대기아의 테크니컬 트럭들은 엄청난 마개조를 당하게 됩니다. 모래폭풍을 뚫고 달리기도 하고 ISIS의 교리선 정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동 각지에서 많은 한국 차량들의 테크니컬 버전이 발견되다 보니 인터넷에서는 장난으로 개조 테크트리도 만들어졌는데 마이티의 테크니컬 개조 테크트리, 봉고3의 개조 테크트리입니다. 최근에 해외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장의 사진이 등장합니다. 이번엔 트럭이 아니라 승합차입니다. K학원 승합차 해외 시장에서 성공이란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오자
많은 외국인들이 흥미로워하네요. 반응 보시겠습니다. 웃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ISIS가 사용하는 픽업 트럭을 목격한 미국 대관공이 생각납니다. 이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웃겨. 판매자들과 중간상, 심지어 그 모든 무기를 설치한 사람들조차도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고 테러리스트들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나 봐. K트럭은 도요타 기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사람들은 흰색 도요타 트럭을 탈레반 마차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항상 사무실에 있는 한국 교회 버스를 좋아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탈레반이 사용하지 않지만 한국 중고 버스가 노선 정보가 계속 부착된 채로 운용됩니다. 나는 이집트, 루마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전역에서 이런 한국 중고 버스를 보았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이런 한국의 중고 버스를 보았습니다. 몇 년 전 미얀마에서 한국 버스 몇 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글과 광고가 있는 똑같은 버스였지만 큰 YRTA 스티커가 몇 개 붙어 있었습니다. 쿠바에 있을 때 한국 시내버스를 보았지만 여전히 명동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볼리비아에 있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정말 많은 트럭, 미니버스, 밴 모두 80년대 일본 스티커와 광고가 안팎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일본으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대부분 일본어이지만 승합차에 한글도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18륜 대형 트럭의 측면에 독일어 또는 다른 유럽 언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학원 승합차가 너무 많습니다. 세계를 배우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